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보현 씨. 보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사실 모를 뻔했는데 이제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돼서 그날 아침에 네.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 미투 운동 포함해서 여성 운동이 굉장히 요즘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있었던 세계 여성의 날이 더욱더 의미 있고 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올해로 또 세계 여성의 날이 110주년을 맞이한다고 네. 합니다. 뭐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도 활발하게 하고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직장 내 성희롱이나 네. 승진 탈락, 성별 임금 격차, 모성권 침해까지 고용상의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구직자들의 조금 생활을 보면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유리천장이라는 말들도 있고요. 그 때문에 여성 취준생들은 이 취업 전선에서 구직자로의 자질을 갖추는 건 또 당연하지만 동시에 남성과 동등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해야 취업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해요. 네. 저도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래서 남자인 게 스펙이다라고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이런 네.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발빠른 공채 소식과 함께 여성 취준생을 위한 관련 뉴스들로 오늘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매주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월요병을 타파할 비타민 같은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춥고 어둡고 또 막막한 취준생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네, 자 오늘은요 가장 많은 취준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그룹이 상반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삼성그룹 공채 합격 전략을 계열사별로 저희가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삼성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첫날은 오늘 형님 같은 마음으로 든든하게 합격 전략을 짚어줄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 세계 임현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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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든든한 형님 같은 젊은 피 임현준 컨설턴트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봄 같은 정말 봄날 같은 날이 찾아왔는데 주말 네. 동안 뭐 하셨는지. 주말 동안 이제 밖은 따뜻했지만 네. 이제 사무실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함께 자소서를 참석하면서 어제도 밤을 꼴딱 샜고 네. 물론 이제 이 제목 프로그램 제목처럼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분과 이제 데이트도 가끔씩 조금씩 이제 하면서 리프레시를 했던 그런 주말을 보냈습니다. 네. 네, 날씨는 참, 날씨는 참 좋았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그 날씨를 즐기지도 못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네, 삼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열사별 채용을 실시해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계열사별 공채 전략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이 삼성그룹에서 전자 다음으로 채용이 활발한 곳은 역시나 반도체 쪽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전자 일례로 삼성그룹의 임직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와 후자로 나눠져 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그룹사의 매출 금액이라든지 임직원들의 숫자도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외적에 연관된 회사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알려드릴 3개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 SDI와 두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 SDI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사업 회사로서 이제 전지나 전자재료, 반도체 회사 재료를 만드는 회사죠. 또 대표적으로 이제 14년도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많은 관련된 회사들 기사들을 이제 내보냈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호조에 힘입어서 소형 배터리 분야 1위, 또 ESS의 1위 등 현재 또 17년도 매출 6.3조까지 달성하면서 배터리와 재료 부분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역시 이 부분에서도 회사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삼성 핸드폰이라든지 또 핸드폰 삼성 관련된 모바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용된 모든 디스플레이들은 다 바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OLED의 전 세계 시장의 90% 정도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고 또한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같은 미래형 제품들의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솔루션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삼성전자의 전사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종합 ICT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삼성 SDI와 디스플레이와 또 SDI 경쟁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아까? 네, 아무래도 이게 경쟁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학생들이 아마 이 부분만 굉장히 볼륨을 높여서 들을 것 같기도 한데 다행인 부분은 일단은 예년보다는 계속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대표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이 세 회사들이 사실 다 모든 직무에서 0000씩 모든 직무는 아니고 합쳐서 0000씩 계속 뽑았던 회사. 그래서 삼성 그룹사 내에서 되게 규모가 큰 회사들 중 하나인데 SDI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채용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네.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호황이고 사실 세계 계열사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뽑기도 했었는데 네. 네. 중요한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아산에 OLED 신공장을 또 새로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아산 3캠퍼스라고 명명을 지치겠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SDI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인문계분들이 SDI 특히 삼성그룹사에서 가장 많이 TO를 가져가는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SCSA라는 소프트웨어 입문형 융합형 인재를 해서 보통 이제 인문계분들을 0000명씩 계속 이제 뽑았었고 이런 부분이 영업 물류 쪽에 이제 수요가 챙겨나면서 영마의 마케팅 직무에서도 확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SDS를 지원해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 SDI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뽑을 예정이라고 하셨고 디스플레이도 호황이기 때문에 또 많이 채용할 것이다. SDS는 문과생도 놓칠 수 없다. 이 정도면 뭐 취준생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인 것 같은데 네. 자, 삼성 계열사인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SDS의 공채 합격 전략을 저희가 차례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보은 씨가 삼성 SDI 3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삼성 SDI에서는 연구개발직, 기술직, 영업 마케팅, 또 경영 지원직 재무 담당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예정인데요. 네. 연구개발직 모집 전공은 기계와 전기전자, 화학, 화공, 재료, 금속, 섬유 고분자, 수학, 물리이고 오픽 IL, 토익 스피킹 5급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 기술직의 모집 전공은 기계, 전기전자, 화학, 화공재료, 금속, 섬유 고분자, 산업공학으로 오픽 IL, 토익 스피킹 5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영업 마케팅직은 전공 무관하고요. 오픽 IM, 토익 스피킹은 6급 이상 지원 가능하고요. 경영 지원직은 상경 전공자로 오픽 IM, 토익 스피킹 6급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2018년 채용 공고가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있었던 채용 공고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삼성 계열사 직무별 아직 공고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상을 해보실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현대 같은 경우 H맵을 폐지하면서 그때 한번 이슈가 있었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일찍 발표를 했었어요. 네. G사트에서 상식화 부분을 뺀다. 회사적으로는 사실 외형적인 외부 환경들이 중요한데 이 세 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 회사 같은 경우는 호황적인 부분들도 많고 인사팀이 벌써 채용 설명회를 다 돌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네. 공고는 아직 안 냈지만 오늘 이제 뜰 예정이고. 따라서 직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고 오히려 늘면 늘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영업 마케팅 직무의 경우에는 전공 무관이다 보니까 인문계나 이공계 지원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인문계 지원자가 이공계 지원자에 비해서 유리한 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짜야 할까요? 네, 일단 이 대표적으로 그 경쟁률적인 직무별 경쟁률을 제가 한번 확인해봤었어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직 그리고 연구직 그리고 영마 경영 지원 순으로 이제 경쟁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전기 배터리라든지 ESS의 산업권이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권적 적합도를 높여셔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PDP, 브라운관 등을 생산하는 축전지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문계분들이 관련 경험을 갖기는 어렵죠. 네.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적으로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산업권적 적합도 또는 관심도 또는 여기 산업권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라고 하면 이제 직무 적합도를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 마케팅 직군과 경영 지원 직군이 있는데 영업 마케팅 직군 같은 경우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와 같이 병행해서 판매를 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영 지원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인사라든지 기획, 구매, 홍보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 하반기엔 기준으로는 재무팀만 이제 뽑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과생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문과생분들의 합격 스펙을 한번 봤었어요. 네. 전반적인 평균적인 합격 스펙.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하다고 하는 점은 일단 영어 점수 부분이 높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 글로벌 역량을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작년에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세계 전기차 시장이 호황이 되면서 LG 화학과 SDI가 국내 회사에서는 그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인데 80%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작년 대비. 아, 네. 그래서 글로벌 출하량 기준에서 9위에서 5위까지 이제 껑충 뛰어 네.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SS적인 확대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 부분의 확대에 따른 글로벌적인 역량 부분을 이제 이쪽 인문계 쪽 지원자분들이 가지고서 역량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문계 분들은 이제 관련된 경험을 갖기가 어려울 텐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취준생들이 영업 마케팅에 지원할 경우에 에너지나 첨단 소재와 관련한 경험 대 직무 능력의 경험 중 이렇게 두 개 중에 비교한다면 어떤 거를 어필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사실 두 가지 다 어필하면 굉장히 좋겠죠. 다만 네. 이제 문과생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첨단 소재 관련 경험이 없을 확률이 네, 굉장히 높죠. 그쵸. 굳이 뭐 이걸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박람회, 에너지 박람회라든지 그런 산업 박람회를 가보시는 것 일단은 권장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럼 내가 이게 없고 직무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이제 기획 경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네. 실제 채용 설명에서도 제발 이쪽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 아. 그러니까 나는 무슨 소통 역량이 있다. 네. 나는 뭐 마케팅 공모 전 혹은 뭐 대외 활동에서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업 마케팅을 잘합니다.라고 쓰면은 굉장히 소지적으로도 인사팀이라든지 면접관이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차별화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네. 경험에서 삼성 SDI의 이쪽 산업군의 이쪽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포인트 잡아서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경영 지원 직무의 경우에는 재무 쪽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뽑고 있는데 상경 계열 지원자만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죠? 이거 우대상인 건가요? 그렇죠. 상경계만 제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우대사항에 따라서 상경계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시장과 동향을 파악하고 또 경영 전략 수립 등 업무의 주된 목표가 사실 상경계와는 그게 크게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부분에 전공자들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경영 지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상공 계열 전공자들이 보다 익숙한 환경 근무에서 일할 네.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떤 직군을 모집하고 있는지 삼성 디스플레이 상반기 3급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개발직은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학, 화공, 기계, 물리, 산업공학, 통계, 수학, 섬유 고분자, 의약학 전공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네. 설비 엔지니어직은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학, 화공, 기계, 물리, 산업공학, 통계, 수학, 섬유 고분자, 의약학, 그리고 환경안전 전공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또 영업 마케팅직과 경영 지원직은 전공 무관으로 모든 지원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영업 말하기 성적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직과 설비 엔지니어, 소프트웨어직은 오픽 IL, 토익 스피킹 5급이 필요하고요. 영업 마케팅과 경영 지원직은 오픽 IM, 토익 스피킹 6급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삼성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전공이 무관한 영업 마케팅 또는 경영 지원 직무 부분이 좀 지원 경쟁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대규모 채용이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대규모 채용이 예정돼 있고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90%의 세계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네. 또 이제 굳이 얘기하면 국내에 있는 회사인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경쟁 관계이긴 한데 서로의 그 주 산업군의 제품이 약간 달라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소형 QLED 쪽, 그러니까 좀 더 소형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하면은 LG 같은 경우는 대형 네. 판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쪽 관련된 투자 및 OLED의 수요의 증가에 따른 아산 3공장의 증축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채용에서도 많이 확대돼서 뽑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직무에 따라서 이 남성이나 여성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직무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여성분들한테도 다행히게도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남성, 특히 연구개발직의 남성 선비도 굉장히 여성분들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6대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네네. 특히 경영 지원과 영업 마케팅 같이 문과적 지원 TO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은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이공 계열의 경우에는 직무랑 이런 게 전공이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연관이 됐는지 소신 지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영업 마케팅이나 경영 지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게 전공이 무관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수준이랄까 경계랄까 어느 정도로 이해를 될까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아무래도 산업군의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공부하셔서 그런 부분을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담아서 지원하시면 굉장히 좋죠. 네네. 근데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뉴스룸이라고 굉장히 네. SN 그 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 정도 나오는 수준의 지식과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T 기기나 트렌드에 대한 관심 부분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관련돼서 연관된 유관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공부와 관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숫자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들 아무래도 영업 마케팅 직무와 경영 지원 직무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소형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대량으로 판매하고 그거를 회사에 판매하는 B2B 형태로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숫자로 생각하고 표현해 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굳이 이제 영업 마케팅에 관련된 역량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구매사들이 거의 이제 미주라든지 해외 글로벌에 소재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언어 역량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또한 내부적으로는 제품 관련된 지식 부분을 선제로 바탕으로 해서 연구개발 직무라든지 제조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와 내부의 소통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뭐 영업 마케팅이나 경영 지원에 지원하시는 문과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또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대한 좀 끊임없는 관심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IT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SDS의 합격 전략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 먼저 채용 절차와 모집 분야를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계속 정보연수 계속 고생하셔서 이번엔 제가 네, 한번 토스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 하반기 기준 아직 확정 공고 부분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지원서 접수를 3월 중순에 할 예정이고요. 네. 직무 적합성 평가는 3월 말, 그리고 직무 적성 검사는 4월 중순, 그리고 면접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건강공지는 이게 끝나는 5월 이후로 볼 수 있겠죠. 네.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채용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 영업 마케팅의 물류 분야, UX 디자인 분야, SCSA 분야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학생 인턴을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학력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분야 중에서 SCSA라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소한데 이게 저도 처음 네, 들어요. 어떤 분야의 직무인가요? 네, 이게 사실 예전에 제가 취업 준비만 했었을 때도 삼성이 이걸 처음으로 도입해서 아. 굉장히 선풍적인 어떻게 보면 인사 채용 시스템에서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불러일으켰는데 네. 이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통섭형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통섭형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 아카데미. 그러니까 어렵네요. 아카데미란 말은즉슨 회사에서 페이를 주고서 교육을 시킨다는 아. 부분이 볼 수 있겠죠. 네네네. 특히 이제 SCSA 같은 경우는 인문계이거나 자연계, 이제 수학이나 물리 등을 전공한 사람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아. 이공계 분들은 지원하실 수 없어요. 문과분들 소리 질러. 네. 그래서 합격하게 되면은 6개월 동안 960시간의 교육을 듣게 되면서 상당한 비용의 교육비, 거의 인턴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 전략 부분을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능력보다는 앞으로의 잠재력을 보고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네. 얘기하면 좀 더 인턴스러운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 것이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IT 관련 경험을 잘 살려서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비공학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직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좋고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이수했거나 코딩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은 역시 이것을 문과생분이라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가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인문계나 자연계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한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인문계인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이 통섭형이니까 인문계 쪽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공계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여기서 교육을 하게 될 텐데 따라가기 벅찬 부분은 없나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몇몇 기사들 같은 경우 실제로 중단의 포기자들 같은 경우 네.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 금액을 다시 환급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마음가짐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내가 이수해야겠다 부분이 중요하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해서 네. 이런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시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문과생분들한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공계 코딩 교육을 시킨다는 게 따라가기 벅찬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취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6개월 동안 교육 기간 동안에 컴퓨터 공학 학부생들이 듣는 4년간의 수업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덜어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습득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나 또 나의 공학적 지식 부분에서 혹여나 문과 공부를 하면서 못 따라왔던 혹은 관심 있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공계적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삼성 SDI 디스플레이 그리고 SDS 계열사별 합격 지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는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짜증나고 네. 정말 할 너무 때마다 신경이 쓰기 싫죠. 짜증나는 자소서 전략도 보현 씨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를 하려면 회사가 원하는 포인트를 잘 어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계열사별 채용이긴 하지만 자소서 항목은 그룹 공통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취미, 특기, 존경, 임무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문항의 경우에는 계열사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아나운서분들한테 묻고 네. 싶어요. 혹시 만약에 여기에 취미 뜻기를 쓴다고 하면 어떤 걸로 혹시 작성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자소서가 쓰는 게 정말 어려운데 사실 네. 이걸 볼 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취미, 특기, 존경을 왜 물어보는 거죠?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 부분이 사실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적격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네. 너무 이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라든지 전혀 안 물어본 것들을 물어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걸 혹시 내가 잘못 써가지고 합격하는데 영향 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본인의 이제 성향 가치관적인 부분을 그냥 한번 참고한다고 보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솔직하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솔직하게 쓰는데 다만 쓰기를 권장드린 것보다 안 쓰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아, 그래서 네.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은 혼자 하는 것. 혼자 하는 거. 독서 이런. 뭐 그렇죠. 독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지 영화 보는 것 같은 경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네. 취미 특기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하는 것 쪽,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팀 활동에 이제 뭐 축구라든지 이런 운동적인 부분들을 적으시는 게 혹시 너무 적을 게 없다고 하면은 네. 그나마 그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세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사실 삼성 전반적인 그룹사의 1번 항목이고 네. 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1번 항목으로 많이 묻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문장 그래서 지문 한 번 더 읽어드린다고 하면은 삼성 회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조심하여 생각해야 될 것은 면접 때 지원 동기 관련해서 100% 물어봅니다. 이거 네. 어떤 면접 전형이라도 지원 동기 부분 100% 물어보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서 이 자소 항목에서 솔직하게 기입하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실제 면접 형태와 다른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형태가 네네. 오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조심하셔야 될 거고 회사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힘들었던 경험이라든지 또 조직 안에서의 경험, 뭐 팀워크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배우고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차별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기입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수익 창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지원 동기로서 언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산업과 회사의 이슈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제목이라든지 두 가지씩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구성 부분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지 자신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목표를 위해서 준비해온 역량과 경험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업계 또는 회사의 이슈 또한 회사의 선택 이유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발전 방향과 강화해야 될 점 그리고 보완사항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자연스럽게 입사와 포부까지 연결지어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구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쌤께서 방금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긴 했는데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마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럼 이 1번 항목처럼 지원 동기랑 그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이 항목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은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데 네. 뭐 어떤 식으로 썼다든지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네.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이거 구체적인 사례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혹시나 물을 먹고 계시면 물을 줄줄 흐를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회사 이거와 유사한 형태로 네. 입사 포부를 쓴다고 하면 거의 대표적으로 네. 나온 것들이 첫 번째가 이제 135년, 3, 50년이 있죠. 그래서 135년? 1년 차 때 뭐 하겠다, 2년, 아. 3년 차 때 뭐 하겠다, 5년 차 때 뭐 하겠다. 이게 좀 더 확장된다고 하면 3년 차 때, 5년 차 때, 10년 차 때 뭐 하겠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이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1년 부분은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하겠다. 내용 논조고. 그다음에 3년 차급 정도 대리급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차 된다고 하면은 뭐 후진 양성이라든지 후배 멘토링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삼성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시키겠습니다.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형태들은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뜨끔하면서 물을 흘리고 계신 여러분은 절대 이거 쓰지 마셔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라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 글로벌 비전이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 자체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그룹사의 전반적으로 글로벌 부분에 대한 확대와 매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을 가진 지원자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이 뭐 아시아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혹은 뭐 미주에 진출해서 미주 글로벌 지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글로벌 비전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될 것.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 과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점적으로 입사 후 포부 부분 역시 후 부분에 대한 시점 네.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후 부분이라고 하면 미래의 시점 부분에 네, 관련된 그렇죠. 얘기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과거 경험을 그냥 스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써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항목에 다 집어넣는 지원자분들이 계시는데 입사 후 포부는 그게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내가 단순히 과거 경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역량이 있다고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입사 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실행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시점 부분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과거 경험을 끼워오는 사례들도 역시 배제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서 지원 동기처럼 좀 더 구조적으로 잡아드리자고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입사 후 자신의 포부 부분에 대해서 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회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는 지원 분야에서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화해야 될 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회사에서 자신이 준비해온 영화과 경험 제시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스타를 일부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지원 분야에서 하고 싶은 역할과 기여할 수 있는 점 부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이 입사 후 포부를 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찬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야 이게 정말로 내가 생각한 거고 내가 이 회사에 그렇죠.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네. 밑도 끝도 없이 막 던지는 거는 지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음으로 성장 과정 한번 짚어볼 텐데 이 항목에서는 사건이나 인물을 포함해서 써야 하는데 특히나 만약에 인물을 선택한다면 이런 인물을 택해도 되나 이거에 대해서 또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써야 될까요? 혹시 뭐 삼성이 싫어할 만한 인물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적으면 안 될 것 같은 분? LG에 말을 해도 재직하는 되나? 아빠. 말을 해도 아, 되나? 그렇죠. 이게 또 방송이니까. 물론 이제 아마 그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 부분의 해석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질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하면은 네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치고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성장 과정을 적는 건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스타로 해서 작성한데 거기에 대한 소재로 사건이나 인물, 가상인물들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중요할 점은 이게 사건이나 인물 이런 특정 키워드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지원자들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회사의 경영 이념과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별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돼서 부합하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혹은 비전에 기초해서 직업 선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삼성 가치 부분에 있어서 회사 홈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성취, 도전, 책임감, 성과, 열정, 책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이 중에 하나를 제시하시고 이와 관련된 비전이나 가치관이
자신의 지원 동기부터 관련된 비전과 가치관과 쭉 통일성 있게 작성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재적인 부분에서 인물이라든지 도서 등 자신이 접했던 환경과 혹은 여기서 경험, 스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현준 쌤이 사실 사건이나 인물 이런 특정 키워드에 집착하지 말고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집착을 하게 돼서 네. 여쭤보고 싶은 뭐 게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아니 네. 이게 사실 이 사건이나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이나 인물을 사용해서 쓰라고 하는 네. 건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의미에서의 이 얘기인가요? 이제 두루뭉실하게 보통 작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특정 키워드나 뭐 인물이나 뭐 작품 속 그 인물을 활용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변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자소서 행태는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비단 뭐 이 항목뿐만 아니라 지원 동기 그리고 3번 항목도 마찬가지인 거고 인물 사건이란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너무 소위 이제 러프하게 쓰시는 분들이 네. 많죠. 두리뭉술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과거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면접관이라든지 이걸 읽어보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공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특정 사건이라든지 인물을 대입하게 되면 어쨌든 그 인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쓸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이라든지 이해도를 더 높여서 평가를 하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혹은 몰입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마지막 에세이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항목인데 계열사의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번 항목에서 그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적 환경 변화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제 세계 계열사뿐만 아니라 삼성 그룹사 혹은 전반적인 국내 회사들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아시면은 좀 도움될 만한 키워드들 알려드리면은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정치적 이슈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네. 그리고 그 외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클라우딩 보안이라든지 블록체인, AI가 있을 거고 또 근로시간 단축이 아무래도 얼마 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됐었고 미투 운동도 역시 지금 굉장히 핫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회사와 연관성 있는 부분을 잘 녹여서 작성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반대적으로 꼭 작성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블라인드 채용 관련된 이슈들 또 정치적인 부분도 회사와 산업공간 관심 없는 정치적인 이슈들은 당연히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거고 제가 굳이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더 팁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원자가 생각하는 최근 사회 이슈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의 견해를 지원자들의 관심 분야 또는 가치관뿐만 아니라 지원 분야의 수준과 관련된 통찰력을 좀 보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가능하면은 지원과 연관성 있는 산업군의 키워드를 뽑아 오셔도 되고 그게 아니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이슈들을 선정했었을 때 이 선택 이유적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거고 이와 관련돼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 부분 또 가급적이면은 지원 기업의 사업 방향적인 부분의 연관성을 같이 제시해 주셔야겠죠. 또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부분을 오히려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역량적인 부분으로 잘 기술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자소 항목의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보호무역주의나 클라우딩 뭐 이런 거 블록체인, 미투 운동 이런 거 뉴스를 꾸준하게 보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23번 네. 틀어서 연합뉴스 한번 보시면 네. 저희가 저희 둘이 또 아침에 진행을 하니까 이 일찍 부분을 일어나셔야 돼요. 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성의 직무적성 검사 G사트. 삼성 G사트는 어떤 시험인가요? 네, G사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인적성 시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95년도 하반기 공채부터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인적성 회사들이 각각의 인적성을 도입하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필기 시험 형태로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140분간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등의 파트에 총 5개 영역을 거쳐서 160 항목을 풀었어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났듯이 18년도부터는 상식 부분이 폐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연합뉴스를 자주 시청하시는 걸로 권장드리고 아이고, 싶습니다. 네. 네, 상식 파트를 폐지한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잘 네. 보던 이게 것을. 사실 네. 뭐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현대 채용 설명에서 네, H맵에서
그 역사 영사 에세이, 에세이를 네. 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상식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직무적인 역량을 보는 시험인데 그 부분과 좀 별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러프 혹은 되게 광범위하게 공부했어야 하기 때문에 직무적인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부분에서 회사에서 의구심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사상식 학원이라든지 시사상식 책 부분, 이 삼성의 G사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히려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 삼성 같은 경우 이번에 G사트에서 상식을 폐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언어와 수리, 추리, 그리고 시각적 사고 등 4개 과목만 준비하면 돼서 취준생분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 G사트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 남은 기간 좀 뭐 벼락치기라고 할까요?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네.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벼락치기는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지금부터 책 사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적성, 특히 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뭐랄까 사용하는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수리 네. 같은 파트 같은 경우 하더라도 중학교 1, 2학년 때 아. 부분일 거고 다만 그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짧은 시간에는 그 시험 형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네네.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벼락치기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아직까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부분에서 지금 자소서를 쓰고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면 인적성 시험은 4월 달 초나 중순쯤에 볼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표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 한 달 정도 시간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특히 상식 부분의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 기초 역량 부분, 상식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 부분이 난이도가 올라갈 확률들이 좀 높겠죠. 그리고 G사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로 이전 시험부터 계속 난이도가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서는 그런 부분에 변별성을 줄 것 같고 따라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각 영역별로 매일매일 뭐 장수를 정해서 뭐 저는 대표적으로 한 4장 정도를 풀었었는데 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상대 평가 그러니까 뭐 하부를 걸러내는 필터링 시험이 아니라 점수제로 해서 등수를 매기는 시험인 부분도 네. 중요한 부분이 있고 꽈락도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문과분들 같은 경우 TO가 적기 때문에 커트가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따라서 좀 더 문과생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공계생분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이 G사트 부분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지 이 인적성 다음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인적성 부분은 모든 쌤들께서 다 성실하게 준비할 것을 좀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과생들은 전반적으로 좀 수리 영역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생들은 아무래도 TO도 적어서 가뜩이나 커트라인도 높은데 그럼 수리 점수가 높으면 합격 확률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문과생분들이라고 하면은 수리 점수가 높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이 평타 이상을 친다고 하면은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는 네네네. 있겠죠.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꽈락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모든 영역별에서 균등하게 평균 이상 점수를 맞으셔야지 좋은 부분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과생들이 전반적으로 수리에 약하니까 자기가 수리에 약하다고 하면은 그쪽에 시간 투자를 더 하셔서 그런 수리적인 점수 부분을 보완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세 개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를 줄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오늘의 저의 신의 한 수는 끊임없이 공부하라. 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라. 네. 제가 이 관련돼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를 보고 인터뷰들을 참고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박소영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 그룹사들, 특히 삼성전자 혹은 삼성의 외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들이 굉장히 다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트렌드가 확확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심지어 지금 과장급에 내는 연차분들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장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관심도를 표현하고 공부를 해서 이 삼성그룹의 지원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계 임현준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업장은 강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시공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굿에너지 사업장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 현장 관리, 발전사업 허가 공무, CAD 업무를 담당할 전기기능사, 전기공사업 경력 수첩 초급 이상 소지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22일까지이지만 조기만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및 전기공사업 경력 수첩 초급 이상 증명서,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 구직건입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남의 날 행사는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됩니다. 3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주식회사 JB 커리어 업체가 참여하여 직업 상담원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 210만 원부터 지급되며 상여금 10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주식회사 다우가 참여하여 인사사무원 및 건물 청소원을 각각 채용합니다. 급여는 인사사무원 월 200만 원, 청소원은 82만 원입니다. 강주 고용센터 11층 상설 채용활도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행사 당일 지원 서류를 준비하셔서 면접 복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분들을 위한 채용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중리동 만천로에 위치한 OA기기 유지 보수 및 판매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오피스베이입니다. 이천 여주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 복사기 등 OA기기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모집 중입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신입 또는 경력 무관하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신입 기준 연봉 2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자는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3월 30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 서류 전형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3월부터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는 구직자 특성과 구인 수요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춤 상설 채용관 수요 일 찾기 행사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맞춤 상설 채용관 수요 일 찾기 행사는 1개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에 적합한 인재만을 추천,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주는 주식회사 청조 ENC가 참여하여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내외부 환경관리 및 클린룸 청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구직자 2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구인 업체에서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구직자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추구해 주실 2부의 도우미 김하영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주말에 뭐 하셨나요? 지난 주말에 날씨도 주말이야. 좋았잖아요. 제가 이게 또 월요병을 극복하는 법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일요일에 출근하는 게 월요병을 무슨 소리 극복하는 하시는 겁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던데 제가 어제 그걸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에 일을 했거든요. 네, 출근해서 네. 여러분께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월요병을 하루 일찍 겪으셨군요. 네, 하지만 월요일은 항상 힘드네요. 오늘 세 명 다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의 뉴스, 월요병을 타파할 오늘의 뉴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의 뉴스는요. 바로 오프닝에서 이 두 MC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세계 여성을 날을 맞이해서 한국의 여성들의 구직 현황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네, 2016년 기준 여성 고용률을 알아본 결과 25세에서 29세까지의 여성의 경우 70%에 이르지만 35세에서 39세의 고용률은 56.6%로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보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고용률이 30대 후반에 뚝 떨어지는데 이게 주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건가요? 네, 30대 후반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20대 후반 여성들에 비해서 결혼을 한 기혼자의 비율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있는 경우 한창 자라나는 아이를 맘 놓고 맡길 곳이 부족하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가정일까지 병행하기가 버거워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이 직장에서 버텨도 남성과 비교하면 이 고위직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과 그리고 높은 성별 임금 격차에 시달리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아이를 낳기 편한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육아나 뭐 경력 단절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이 경력 단절이 다시 재취업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력 단절 역시 여성 고용률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히곤 하는데요. 네.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일가정 양립 지표를 보면 15세에서 54세까지의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2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단절의 이유로는 결혼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육아와 임신 및 출산, 가족 돌봄, 자녀 교육 순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게 20.2%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높은 수치인데 뭐 네. 결혼이나 육아 부분에 있어서 최근 남성들이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프로그램도 이런 걸 많이 해서 조금 바뀌지 않았나 네. 했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요. 네, 하지만 이게 또 실제로 한국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요. 하루 평균 6분밖에 되지 6분이요? 않는다고 합니다. 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정부는 경력 단절의 원인을 여성에게 쏠린 출산과 육아의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전달하고, 그리고 남성과 분담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남성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 해당 정책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죠. 네, 6분이 참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다시 취직에 성공한다고 해도 많은 차별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와 집에 신경 쓰느라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편견도 있고요. 직장 내에서 고용상의 성차별을 많이 겪지 않을까 싶은데 이 네.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성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경력 단절이 여성 소득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한 은행 빅데이터 센터가 전국 20세에서 64세까지 성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0, 40대 여성 직장인 중 경력 단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의 평균 근로소득은 월 180만 원으로 이 경력 단절이 없는 여성의 평균 근로소득인 274만 원보다 94만 원이나 적다고 합니다. 네, 94만 원이면 거의 거의 100만 원 그렇죠. 가까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렇다면 경력 단절이 얼마 기간 이상이어야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 또한 이제 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경력 단절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차가 2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네. 경력 단절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재취업을 해도 이전 직장만큼의 소득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 경력 단절 기간이 5에서 7년에 이르는 여성의 월급은 평균 143만 원으로 이 1년 미만 경력 단절 여성의 월급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박봉에도 나서는 이유를 묻자 제일 많이 답한 이유가요.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노후 대비, 자녀 교육 등의 현실적인 이유가 꼽혔고, 자아실현이나 비상금 마련을 이유로 꼽는 사람은 각각 15%와 6%에 불과했습니다. 네, 여성 기혼자들의 애환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여성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노동시장에서 일반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차별 또한 임금 차별입니다. 네. 네, 한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가 OECD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37%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데요. 회원국 평균인 16%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이제 넘는 수치죠. 네, 이게 우리나라가 격차가 제일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조금 도출해내려면 이 격차를 줄였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걸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성별 임금 격차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네.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히 줄일 경우 OECD 국가 여성들의 수입이 2조 달러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임금 격차를 없애면 여성 임금이 현재보다 57.9%, 금액으로 치면 1억 4,300만 달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같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에서 저출산 현상을 분석해본 결과 안정된 일자리 없이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판단된 소득의 안정된 일자리와 성별 임금 차가 줄어든다면 저출산 현상과 경기 침체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저출산 문제와 경기 침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 취업의 해결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하영 캐스터 다음 두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본격적인 공채 시즌에 돌입하면서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누구나 뚫기 어렵지만 특히 성별에 따라서 취업 장벽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여성 청년 구직자 593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 장벽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몇 %가 그렇다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여성이다 그래도 보니까 조금은 이런 인식이 나아져서 뭐 절반을 넘어갈 것 같긴 한데 60%나 70% 저는 정도? 90% 보겠습니다. 90%요. 여성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아, 네. 실제로 너무나 많이 체감하는 게 느껴서, 좀 네. 다른 게 있군요. 네, 정보윤 아나운서가 정확합니다. 무려 아. 93%의 여성 90% 구직자들이 높네요. 동의한다고 더 높네요. 답했다는데요. 심지어 이 상당수는 불이익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보윤 아나운서가 90%를 예측해서 그것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야, 사실 지른 거거든요. 93%면 20명 중에 19명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건데 수치가 너무 높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던 여부를 물은 결과 네. 무려 72%의 응답자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서요. 취업 시 겪는 고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수치가 참 높은데 특히 살펴볼 사례들,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불이익의 사례들로는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유독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조건이 더 좋음에도 남성 지원자와 함께 경쟁했을 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면접에서의 경우입니다. 네. 면접이면은 어쨌든 구직자를 면전에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네. 여기에서도 어떤 성별의 차이가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네, 상상이 안 가시죠. 네. 하지만 이게 또 면접에서 대놓고 남성을 선호한다고 얘기했다. 아.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여자인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하고요. 너무하네요. 심지어 한 여성 구직자는 서류 합격 후에 면접에서 여자인 게 점수를 깎아먹었다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그럼 애초에 면접에 부르지 말지. 진정하시죠. 부르지 말지. 왜 불러놓고 사람 이게 면접에서 뭡니까, 그런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차라리 애초에 명시를 하든지. 애초에 그냥 채용 공고에 뭐 네. 남성 누구를 뽑겠다, 남성 엔지니어를 뽑겠다 이런 식으로 그 명시를 해놓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너무 생각이 화나시네요. 들어요. 네, 아, 좀 릴렉스 진정을 해야겠어. 하셔야 돼요. 정말 화나는 일이죠. 네, 게다가 이 여성 취업 차별의 대명사인 결혼과 육아 문제도 지적이 되는데요. 면접에서 애인 여부를 질문하고 그리고 결혼 시기를 질문한 후 곧 결혼해야 되지 않냐라면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결혼하기 이른 나이일 땐 연애 중인지 그리고 결혼할 예정인지 등의 질문은 항상 단골 질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여성 구직자들이 아니라고 답하면 보통 다 그렇게 답한다라고 이렇게 비아냥됐다는 인식 모독성 반응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더 씁쓸한 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평소에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심각해서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오늘 뉴스를 하면서 조금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되게 흥분했었는데 사실 우리 김하윤 캐스터도 여성이잖아요. 뉴스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뭐 이렇게 화나기도 했고요. 근데 네.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나아져야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딱히?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는 것 아. 같은데 언제든지 또 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보현 씨는 그렇게 화나셨는데 혹시 네, 전 동아리 면접에서 네, 여자라고 동아리 면접이요? 문득 한 5년 전 기억이 떠올랐네요. 아이고 5년 전 동아리 면접까지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들어봤는데 자, 오늘은 또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서 여성 취업 관련 뉴스들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김하윤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삼성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